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같은 거리를 오가는데 택시 요금이 많게는 15,000원 이상 차이가 난다면 어떨까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데 KTX 오송역과 정부 세종청사 구간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청주시와 세종시의 택시 할증 기준이 달라서 생긴 문제인데 두 지자체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으면서 오송역을 자주 이용하는 세종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가 직접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KTX와 SRT 막차 시간이 임박한 밤 11시 오송역 앞입니다. 제 뒤에 보이시는 것처럼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는데요. 제가 한번 여기서 세종시청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해 보겠습니다. 청주시 소속 택시는 20여 분 동안 20km 거리를 달려 37,000원의 요금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이곳 세종시청에서 오송역까지 택시를 타보겠습니다. 세종 택시를 타고 같은 길, 같은 거리를 되돌아갔을 뿐인데 택시 요금은 21,700원, 40% 이상 저렴합니다. 이 같은 요금 차이는 6개월 전 인상된 청주 택시 요금과 세종의 요금 체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한 번 요금 인상을 했기 때문에 1년에 두 번 요금 인상을 못 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청주 택시는 10시에 할증이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세종택시는 기본요금 3,300원에 시외할증 25%, 자정부터 심야할증 25%가 붙습니다. 반면 청주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은 3,300원이지만 은면지역에서 발생하는 복합할증 35%가 붙고 시외할증 20%에 심야할증이 밤 10시부터 20%,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40%의 심야할증이 적용됩니다. 즉, 밤 11시에 탑승하면 세종택시는 최대 25%인 반면 청주택시는 최대 95%나 할증이 붙게 되는 겁니다. 비싼 택시 요금을 울며 겨자 먹기로 지불해야 하는 시민들은 큰 불만을 토로합니다. 서울에서 세종으로 왔던 SRT 비용의 2배 정도가 택시비로 고작 거리는 17km인데 택시비가 3만 원대가 나오다 보니까 정말 왜 이 비싼 돈을 주고 오송에서 세종까지 와야 되나. 지난 2017년 세종역 신설 논란 당시 청주시는 한시적으로 세종까지의 복합 할증을 면제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공무원들에게만 적용했고 세종역 예비타당성 용역 결과 발표가 좋지 않게 나오자 슬그머니 요금을 되돌렸습니다. 이후 청주시와 세종시 모두 수년째 손 놓고 있는 상황. 오송역을 오가는 시민들은 부글부글 끓는 마음으로 비싼 택시에 몸을 싣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이번 사흘간의 연휴 동안 서천 220mm를 비롯해 부여 양화 194, 논산 연무 173, 보령 135, 세종 75, 대전 63mm 등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7일부터 오늘까지 내린 비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충남에선 7곳의 나무 쓰러짐과 3건의 도로 침수 등 모두 15건의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비는 오늘 오후부터 대부분 그친 상태로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대전 27도, 세종 26도, 천안 27도, 서산 28도 등 26에서 28도 분포로 기온이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전에서만 322명의 피해자와 322억 8천만 원의 피해 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은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부터 이번 달 18일까지 대전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 피해자와 피해액은 서구가 가장 많은 122명의 134억 원, 대덕구 79명의 71억 원, 동구 62명의 55억 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경찰청도 전세 사기 특별 단속 전담 조직 28명, 경찰서 전담수사팀 24명 등을 운영하는 가운데 민주당 대전시당은 내일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 간담회를 열 예정입니다. 결식 아동들에게 무료로 식사나 물품을 제공하는 선한 영향력 가게, 대전 충남에만 300여 곳 가게들이 따뜻한 세상을 위한 나눔에 동참하고 있는데 정작 아이들이 잘 알지 못해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자체들이 어디에 어떤 가게들이 있는지 홍보하고 잘 알려줘야 더 많이 찾지 않을까요? 조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식사 준비가 한창인 순대국밥집.
선한 영양역 가게로 등록한 지 1년 반 정도가 지났음에도 급식 카드를 가지고 식당을 찾은 학생은 1명뿐. 무료로 제공하는 든든한 한 끼를 더 많은 학생이 찾아주길 바라지만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안타까워합니다. 내 집처럼 와가지고 밥을 먹어도 되고 밥을 안 먹으면 와서 뭐 음료수를 먹고 가도 되니까 진짜 내 집처럼 친구네 아니면 삼촌집 온다 생각하고 편하게 와가지고. 오랫동안 선한 영양역 가게를 운영해온 유병학 씨는 요즘 들어 아이들의 발길이 더욱 줄어들었다며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입니다. 식당에서 식사하고 가는 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판단에 일회용기에 고기를 담아 가져갈 수 있게끔 도시락도 준비 중입니다. 부담 갖지 말고 급식 카드 하나만 딱 들고 오면 보여주면 식사 충분히 할 수 있게 제공해 줄 테니까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좀 와줬으면 좋겠다. 선한 영양역 가게는 지자체에서 급식 카드를 발급하는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 음식과 제품, 서비스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자영업자들의 자발적인 운동입니다. 이용할 수 있는 업체는 선한 영양역 가게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대전에는 현재 128곳, 충남에는 163곳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결식아동 급식 지원 업무 매뉴얼에 아이들이 선한 영양역 가게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문자와 누리집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할 것을 주문했지만 별도로 안내하는 우리 지역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민간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하는 것을 잘 챙겨봐주고 거기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 등 공공의 영역에서 진정성 있는 힘을 보탠다면 선한 영양역 가게의 선한 영향력이 더욱 확산될 수 있습니다. 한편 TJB는 우리 지역 선한 영양역 가게 명단을 TJB 공식 인스타그램 TJB 티밥에 게재할 계획입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며 치사율이 100%에 이르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충남에서 공주와 보령, 청양, 천안 동남구가 꼽혔습니다. 충남도가 2019년부터 지난달까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과 야생 멧돼지 포획 현황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이들 지역의 위험 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지난 2019년 경기도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2021년엔 충북, 지난해 경북에서도 발생해 지역 양돈농가 방역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오후 4시 50분쯤 대전 동구 가양동의 한 편의점에 60대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돌진해 유리창과 가게 진열대 일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다친 사람은 없었다며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4시 15분쯤 서산시 음암면의 한 농로 옆에 주차돼 있던 1톤 화물차 안에서 40대 부부가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내는 숨졌고 남편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차 안에서 번개탄 등이 발견된 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청권의 최대 현안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국회 규칙 제정에 발목이 잡히면서 계속 늦춰지고 있는데요. 여야가 새 원내대표 체제를 구축한 뒤 처음으로 세종의사당 건립을 다루는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운영위에는 충청권 의원들이 새로 합류했는데 이번에야말로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방송센터 이선학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초 우여곡절 끝에 세종의사당의 이전 규모 등을 결정하는 국회 규칙안이 발의돼 운영위로 넘어갔지만 지난 3월 법안 소위에서 난데없이 규칙안 제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구성이 의결되면서 또다시 발목이 잡혔습니다. 이후 2달여 동안 추가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여야는 새 원내대표 체제가 구축되고 일부 운영위원들이 교체된 가운데 처음으로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기존 운영위원인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홍성국 의원과 장철민, 황운하 의원 등 충청권 의원들이 운영위에 대거 합류했습니다. 충청 의원들은 지역의 현안인 세종의사당 건립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의사당 건립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계속 강조해 왔고 이번 새로 구성된 지도부에 그리고 그 원내 지도부하고 그리고 운영위에서도 그 부분을 계속적으로 강조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세종의사당 건립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상황에서 총선 전국까지 맞물리면 개청 시기가 2028년이 아닌 2029년이나 2030년까지 늦어질 수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또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이미 4번의 연구 용역이 진행됐다며 자문단 구성을 빨리 끝내고 8월 전에는 국회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문단 운영을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되면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자문단 구성을 해서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서 이 부분이 또 내년에 총선이 있기 때문에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야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내년 총선용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우려 속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국회 규칙 제정이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TJB 이선학입니다. 대전고법 송석봉 판사는 지난해 9월 천안에서 자신의 전 여자친구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해 B씨의 집에 들어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21살 A씨에 대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9년을 유지했습니다. 송 판사는 A씨가 자신의 범행으로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SNS에 올리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편의점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취객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지난 24일 저녁 7시 30분쯤 대전 동구 중동의 한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을 자다가 20대 직원이 깨우자 의자를 던지고 흉기로 허벅지를 찌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70대 남성 2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잠을 깨우자 성질이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해 대전시민 자전거 보험을 재가입했습니다. 보험 가입 기간은 내년 5월 27일까지로 특히 사망이나 후유 장애에 대한 최대 보장 금액이 기존 1,7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2009년부터 자전거 보험에 가입 중으로 지난 2021년부터는 개인이 소유한 이동장치 사고에 대해서도 사고 지원금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 기간을 내년 5월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시장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확정 일자도 부여해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로 주택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 임대료 30만 원을 초과해 계약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 대상입니다. 충남도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년간 꾸준히 신고량이 증가해왔고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닌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며 계도 기간 연장 이유를 밝혔습니다. 세종시가 시민안전 프로젝트와 손상 안전 증진 등 스웨덴 국제안전도시 공인센터의 심사를 통과하며 지난 2018년에 이어 국제안전도시로 재공인됐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3년 연속 교통안전지수 전국 1위를 달성한 세종시는 지속적인 안전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통해 제3기 국제안전도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의 한 상가 건물 지하 1층에 위치한 노래방에서 불이 나 내부 88제곱미터와 집기, 비품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2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1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가게 내부 천장 쪽에서 정기적인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유성구가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유성구는 음주운전에 적발되거나 관련 사고를 낸 직원들은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을 1년간 금지하도록 했으며 중징계뿐 아니라 경징계를 받은 공직자들도 모두 같은 제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유성구는 이달 초 음주운전에 적발된 직원에겐 추가 복지 포인트를 1년간 제공하지 않는다는 계획을 세우는 등 반복되는 음주 사고를 막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시가 북대전 지역의 악취 민원을 대처하기 위해 24시 악취 종합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시는 다음 달부터 5개월간 유성구 봉산동에 상황실을 설치해 야간 시간대 민원에 대응하고 악취 유발 예상 지역과 사업장에 대해선
이동형 대기 오염 측정 차량을 이용해 악취를 측정할 계획입니다.